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217억 4,05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7억 1,98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062만 원입니다. 참고로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독립된 외부 감사인 다일 공인회계사 감사반의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 보고서, 결산서, 재무제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제5조 2021년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전기 2월액은 전년도 대비 33.66% 감소한 514억 98만 원이며 당기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8.28% 증가한 1,664억 6,39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2,178억 6,488만 원입니다. 당기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48% 감소한 1,593억 3,528만 원이며 차기 2월액은 전년도 대비 13.86% 증가한 585억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는 전년도 대비 22.17% 감소한 40억 7,807만 원이며 단기 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21.61% 감소한 123억 9,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5조 2021년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정기 2월액은 전년도 대비 30.93% 감소한 495억 1,492만 원이며 당기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한 1,085억 889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1,580억 238만 원입니다. 당기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0.38% 감소한 1,155억 9,345만 원, 차기 2월액은 전년도 대비 14.3% 감소한 424억 3,036만 원이며 총 부채는 전년도 대비 6.52% 감소한 1,076억 9,547만 원, 당기 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13.5% 증가한 345억 3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손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박천수 소장님, 2021년도 그 사업 집행률을 아주 거의 100% 달성하셨네요. 네, 일반회계는 99.9% 달성했습니다.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공재영 과장, 이인종 과장님, 신상윤 과장님, 또 이하 뭐 팀장 직원분들까지 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택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또 그 물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 상하수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다 좋은데 서비스 과정이 좀 낮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서비스 과정은 뭐 혹시 뭐 직원이 부족한 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 요 2021년도에 이제 조사할 당시에는 지원 결혼율이 거의 한 7, 8% 정도 있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의회에서 이제 행정감사 때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혼이 한 두세 명 정도로 이제 줄었고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제 76.9점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CS 감성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초에 계획해서 이제 저 배달이 도서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하고 전기예요.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겨서 물 공급이 중단된다거나 전기 공급이 중단 뭐 되면은 굉장히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직원분들이 그 결혼 상황이 발생되면은 바로바로 그 충원을 해서 시민분들이 그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그 직원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개선 요구 사항에 이제 단수 누수 없는 안정적 물 공급이 있어야 된다.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시민분들의 그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뭐 노후관 지금 교체는 지금 어디가 안 돼, 어느 지역이 안 돼 있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20년 이상 된 관을 이제 노후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저 시내 쪽이 이제 많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년 한 10km 정도에 아주 100억 정도를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돗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그런 비용이 커서 부담이 이제 가서 수돗물 이용을 못 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특별하게 뭐 부서니까 어떤 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마이너스 사업이 적자 사업이 안 되게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소장님이 그 원인자 부담금을 좀 낮춰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으시네. 예, 저번에 이제 저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원인자 부담을 납부했던 그 사람들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공성을 감안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그 좋은 말씀을 점점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뭐 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잘 그 올해 집행률이 높게 이렇게 나타났으므로 내년도 100% 이상 집행률을 좀 내주셔가지고 안전한 물 수급을 수급과 공급이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손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마을 상수도 관리 현황 그 대상 그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되죠? 현재 마을 상수를 관리하는 게 9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물탱크 철거 사업이 있는데 네. 그 지금 그 우리 2021년도 상수도 물탱크 철거 공사가 그 팽성읍 노아 1이 청북 고잔 4리 네네. 이렇게 두 군데만 하면 되나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군데가 지금 현재 있는데 여기도 이제 다 이제 식용으로 이제 약간 이제 부족한 곳이 많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이제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일부 이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음용하는 데가 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는 광역상수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광역상수를 안 쓰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철거는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농업 용수로는 사용 이거 완전히 철거하면 못 하나요? 그렇죠. 완전히 저는 뭐 폐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이제 점차 저희가 이제 상하수도 사업이 이제 번져가는데 아직도 시골 자연부락 이런 데 가면 이제 이게 그 마을 상수도 물탱크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사용하시는 동네가 많잖아요. 지금 현덕면 같은 동네는 어떻게 됐어요? 현덕면. 제가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도과장입니다. 제가 마을 예. 상수도가 예. 저희 평택시는 100% 정도 수도 공급은 다 완료가 돼 있는데 예. 지금 마을 상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농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고요. 예. 생활용수 사용하시는 분들은 양교리 쪽에 2군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도 관로는 매설돼 있는데 예. 그 노인분들이 마을 텃밭에 물 주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하시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는 요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계량기값만 납부를 하면은 예. 지금도 바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폐공 같은 예. 마을에서 원하기만 하면은 저 마을로 전환을 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차 상수도 보급이 100%라는 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상수도 사업을 참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셨다는 이유인데 그래도 혹시 또 마을 상수도 이런 걸 그냥 철거하지 않고 놔두고 농업용수로 안 쓰고 또 때로는 어떤 그 불상사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철저하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아까 보고에 의하면 상수도 특별하게 부채 현황이 총 부채가 지금 40억 7,800만 원인가요? 예, 상수도가 그렇습니다. 상수도. 그럼 전년 대비해 가지고 몇 퍼센트 이게 감소된 거예요? 예, 제가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52억에서 예. 올해 40억 그 7,800만 원을 해서 한 22% 감소했습니다. 12%요? 네네. 하여튼 뭐 부채가 자꾸만 감소해야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상수도 이 특별회계로 우리 직원 근무하는 직원들 그 급여라든가 이런 게 여기서 지금 다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현원 129명인데 예. 저희 그 정원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그렇죠. 자체적으로 비용 발생되는 거를 자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국도비하고 예. 시에서 일반 회계에서 지원금 받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저희가 이제 부족분은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그 징수 미 징수된 금액은 지금 얼마 정도나 되나요? 예, 지금 상수도 쪽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예. 미수금이 이제 작년도 한 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전년도 것까지 계속 이제 연이어서? 2월이 예. 되다 보니까 그걸. 36억 6천 정도 되고요. 예. 하수가 한 15억 3천 정도 돼서 한 51억 9,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작년도에 체납액이 이제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일반용 영업용들이 이제 요금 체납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한 97%씩 이렇게 납부를 하다가 평균 97% 납부하다가 작년도에 일반용 요금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61%를 납부를 해갖고 한 갭 차이가 한 35% 이상이 나면서 예. 체납액이 이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이 체납액을 징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한 13억 정도 남기고 51억 중에서 13억 정도 남기고요. 38억은 현재 1월부터 9월 달까지 해서 징수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3억 남은 거는 저희가 연말까지 우리 그 상하수도 사업소 전 직원 그 체납복용
해서 체납동료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50% 이상 이게 저기 수입하겠습니다. 뭐 많이 이제 징수를 높여서 이제 남은 금액이 13억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체납하는 그 세대 중에서는 가정용은 별로 없죠. 이게 영업용 이런 데서 지금 이게 체납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수도 요금이 이제 현실화해서 이제 550원인가 해서 이제 610원인가요? 650. 640원인데 이건 뭐 요금 현실화는 아니고요. 예. 기존에 이제 3단계 3단계. 예, 3단계 했던 거를 단일화하면서 이제 뭐 550원, 750원 뭐 이렇게 단일화해서 이거를 이제 640원으로 지금 일원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는 아니고 단일화 조건으로 단일화로. 이제 작년도에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 같은데 그 현황 게시판에 지나다 얼핏 이렇게 보니까 그 요금 그 이제 저기 상승 요금 인상률 이런 걸 좀 공지도 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염려를 했잖아요. 상수도 요금을 저기 뭐야 인상하면서. 그런데 어차피 상수도를 이용하면서 적자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서 이제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평택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물 관리도 잘하고 이런 그 저희들이 현장 답사도 해봤고 했잖아요. 스마트 물 관리 이게 우리 그 경기도에서 몇 지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좋은 시설이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유수율이 얼마예요? 우리 평택시가? 9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전국에 몇 지 안 갈 정도로 우리가 그 유수율 이게가 이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우리 직원님들이 그 이제 우리 이 물이라든가 하수 우리 그는 관 같은 거는 뭐 땅속에 매설이 돼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도 많고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러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그 하수도 매설도 올해 그 저희가 그 관로 교체가 얼마큼 된 거죠? 거의 노원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km 정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몇 킬로요? 10km 정도. 10킬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노후딩 관리관 같은 것도 교체도 빨리 해주시고 하셔서 우리 진짜 평택 시민이 맑은 물로 건강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그 물 먹을 수 있는 시설 관리는 상하수도 우리 수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네. 진짜 철저하게 해서 저희 시민의 진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드렸는데요. 미징수된 상수도가 36억 2천, 하수도가 15억 3천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체납된 그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서 이렇게 미체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하시고 폐업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실태 조사가 돼서 그분들이 미징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상황인데 그 징수율이 이제 보통 통상 저희가 이제 연평균 한 97%가 징수율인데 일반용이 지금 61%니까 36%가 뭐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일반용으로 1,500이 한 15억 이상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중에서도 일반용이 이제 그 회사에서 쓰는 게 또 일반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만 모든 게 다 일반용에 포함되지는 않고 회사용으로 쓰는 공업용으로 쓰는데 회사 업체에서 쓰는 것도 일반용, 빌딩에서 쓰는 것도 일반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영업용만은 따로 이렇게 분류하기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소상공인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고로 인해서 극단적인 어떤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소상공인의 어떤 징수 요금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대책 방안을 세워서 금액이 저는 그것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에 대한 방안책도 해서 그분들에게 좀 심적으로라도 마음적으로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어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 창출과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저희 공기업 이쪽에서 이제 뭐 감면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라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바람직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하수도 10페이지 보면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45억 한 46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있는데요. 준공식이 미돌에 계속비 2월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준공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네,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금년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면은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가 연말입니다. 연말에요? 네. 여기 혹시 현장 나가보셨어요? 자주 나가시죠? 자주는 못 나갑니다. 자주는 못 나가셔요? 네. 제가 이곳을 이제 뭐 가끔 이제 통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차들이 교행하기가 불편한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많아서 수신호 체계가 조금 이른 시간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이로운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세심한 관심에서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 상수도 사업 20페이지 보면 청부 2배수지 보수 보강공사 해가지고 16억 8,785만 3천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공 연원일이 12월이에요. 이때 착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나요? 청북 2배수지 말씀하시는 거. 네네. 이게 뭐냐면 청북 배수지 내 보수 공사를 한 건데요. 네네. 청북 2배수지 자체가 청북 지역이 물이 굉장히 딸리는 지역입니다. 또 겨울철에 물을 가장 쓰지 않는 시간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하게 되면 청북 지역에 좀 물난리가 또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겨울철에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겨울에 작업을 하면은 금액이 더 추가가 많이 되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양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생이라고 하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양생 기간이 보통 한 열흘 정도 더 걸리나요? 더 걸립니다. 내부이다 보니까. 양생이 잘 안 됐을 때는 하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까지는 작업을 완료를 좀 올해를 합니다. 3, 4월까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준공이 이제 6월 12일로 잡혔는데 준공이 다 됐나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다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청북 쪽에는 많죠. 사실은 평택시에서 가장 물 공급이 불안한 지역이 청북하고요. 서탄 지역이 가장 불안합니다. 그래서 서탄?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탄 쪽에서 그래서 관로 매소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청북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북 지역은 가압장을 지금 만들어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27년까지는 문제는 전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 복창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해가지고 성급금 지급해가지고
6억 2,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준공식이 미도래했어요. 이것도 이제 11월 22일 날 착공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네, 네. 이것도 이 겨울에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학교 애들 학생들 출퇴근 통학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공사 시기가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등교가 안 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거의.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시기에 있었다는 거는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내부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도로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등하교 안전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이제 조금 이해 폭이 넓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겨울에 공사하는 거는 가급적 조금 피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그런 점에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요합니다. 마이너스 9억 4,200이 됐습니다. 지금.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입 같은 경우 가정용하고 일반용 수입 등이 이제 코로나19에서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타 회계로다가 이제 건설보조금 수입 등이 이제 또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건설업종가에 이제 뭐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가지고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로는 광역상수도 이제 정수구입비하고 2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축불이나 시설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사업비 지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기로 2월된 건설 개량이라든지 사고 계속비 2월금이 증가해서 이제 이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세계 잉여금이 이제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 잉여금을 갖다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 회계 잉여금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기는 네네. 결산 감사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지금 그 미수금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자, 코로나가 올해는 거의 뭐 저희가 뭐 정상적으로 다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다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 결산을 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복병을 이유로 돼서 이렇게 결산감사에서 정말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쓰셔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미집행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철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이웅범 시정협치팀장입니다.
김은아 사회적 경제 팀장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1년 예산액은 139억 834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8.3%인 122억 7,453만 원입니다. 2월액은 예산액 대비 10.1%인 14억 75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의 1.6%인 2억 2,625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집행 현황은 2월 및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외국교육관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는 용역기간이 21년 12월부터 23년 5월까지로 3억 5천만 원 중 성급금 1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공간 조성 사업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4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해 올해 개관됨에 따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7억 중 성급금 1억 4,5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억 5,486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800만 원 등 총 6억 1,285만 원을 올해 준공 이후 집행하고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사업도 장소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임대보증금 총 3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도비 매칭 사업 9천만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공모 신청이 조조해 선정된 7개 공동체에 4,800만 원을 지급하고 4,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성급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5천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황선식 과장님으로부터 미래전략관 집행 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액이 많다고 좀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네, 저희 미래전략관이 이제 행정 관련한 예산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수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소 생산기지나 아니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같은 시설비가 좀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예산으로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 미래전략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중점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순위를 따진다면 1, 2, 3 해가지고 첫 번째 업무가 뭐죠? 그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업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순위를 먹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지출 내역을 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요.
뭐 수소 기반 뭐 탄소 중립 복합지구 홍보 동영상 제작 500만 원. 그 미래전력관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수소 경제 기반을 좀 구축하고 있는데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가장 선도적으로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택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이 되다가 진행이 안 됐던 국제 학교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저희가 이제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건축비도 마련하고 현재는 그 우선 협상 대상자도 3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그 기존에 있는 그 국제 학교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학교들로 지금 선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미래전력관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해온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참여 또 시민들의 의견들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협치 활동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왔고요. 또 하나는 그 사회적 가치를 더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뭐 수소라는 부분이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 뭐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어떤 수소 기반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면은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 수소 경제 사실은 신산업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할 때 이제 뭐 광역시가 이제 저희보다 이제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크노파크라든가 아니면 뭐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의 이제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반면에 이제 저희 시는 이제 그런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산업진흥원이 마련이 돼서 그동안은 이제 그런 도움 없이 저희 직원들이 이제 발로 뛰면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왔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광역시보다도 더 우수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래전략관에 처음 그 시작할 때의 업무가 그 협치, 주민 협치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주민 협치. 그렇죠? 이제 협치도 있고 사회적 경제도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수소나 국제학교도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평택시에 주민자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협의체. 네. 그 협치하고 주민자치하고 일관성이 많은데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신가? 모르겠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의 같은 경우에도 저희 협치하고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협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자치 쪽에서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닌 주민자치 쪽에서 이제 그 운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거와 관련한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치회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전략관을 우리 저기 시장님께서 이제 평택시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이제 그 업무인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지출 내역을 보면은 그 협치나 또 그 여성기업 뭐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그 사업비가 139억을 이제 작년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미래 전략관에 대한 용어를 행정 용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업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 뭐 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미래전략관에 하는 일이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들이 하는 영역들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별도로 이제 미래전략관에다가 그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새롭게 시도되는 것, 그래서 어떤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금 미래전략관에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래전략관에서는 그 새로운 일들을 인큐베이팅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시 이제 해당 사업 부서로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협치나 뭐 사회적 경제가 미래전략관하고 연관성이 있냐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요. 사실 미래 도시는 이렇게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미래 도시 상도 있지만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시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미래 도시를 위한 이제 준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민선 7기에 시작이 돼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미래전략관에서 선도적으로 좀 육성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회장을 역임했었어요. 그 하면서 그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나 회장님들이 그 협치위원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그 부딪힌 경우가 있었어요. 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 협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를. 원래는 그 우리가 저 행정기관으로서 이거 주민자치는 평택시에서 그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죠,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산상으로 보면은 이게 130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거를 우리 저 주민자치하고 일관되는 협치의 사업이나 또 우리 그 여성기업 뭐 이런 쪽으로 다 해서 그 많이 그 지출을 하셨는데 조금 그 미래전략관의 업무로서의 좀 동떨어진 어떤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내년에는 예산을 좀 사회적 기업은 어쨌든 그 복지 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사회적 기업에서 그 생산되는 그 장애인 그 표준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지국에서도 이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미래전략관에서 이 사업을 집행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중 출장소 예산이 35억 6천이에요. 송탄 출장소 예산이 65억이고 미래전략관이 139억.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회적 경제나 협치 쪽의 예산이 그 중에 그런 행정 예산은 저희도 이제 30억 원대 수준이고요. 이제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그 수소 생산 기지 이번에 이제 준공했는데 그게 총 사업비가 23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 교통복합 기지도 120억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돼서 사실 일반적인 행정 부서보다는 이제 예산이 월등히 이제 많은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시설 사업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49쪽에 수소전기차 구입은 그 승용차인가요? 지금 이제 6,900만 원? 네, 수소 전기차는 현재 승용으로 나오는 건 이제 넥소 한 종인데요. 지금 이제 각 부서의 관용차를 지금 수소 전기차나 일반 전기차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수소
관용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까지는 뭐 이제 회계과에서 좀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거는 한 3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그 가솔린 차하고 수소차하고에 대한 그 효능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비교가 된다고 하면은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일단 그 말씀 주신 이제 내연기관차에 해당하는 그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LPG 차량보다는 이제 충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일단은 운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제 공해 물질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오히려 그 LPG 가스보다도 그 연료비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럼 내년에 관용차는 뭐 전체 다 교체할 그럴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관용차는 각 그 부서에 각 차에 그 내구 연한이 있어서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내구 연한이 지나는 것들을 교체하는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를 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제 선택할 사항이지만 수소 전기차로 구입을 하든 전기차로 구입을 하든 친환경차로 좀 의무적으로 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관용차 그 보유 기간이 몇 년이죠? 내구연한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이제 연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활성화 그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5,500 이게 주택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전에는 이제 주택의 이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의 취지가 이웃 간의 어떤 친밀감이나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끼리 같은 마을 주민이라는 연대감을 이렇게 높이는 그래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이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을 공동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웃 간의 분쟁 뭐 이런 거 해소시키고 네, 그거는 이제 이웃 분쟁 센터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그거는 이제 층간 소음이나 아니면 반려견에 의한 이웃 분쟁들을 조정하는 센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시에 어디 그 아파트의 그 사업을 추진해 봤었습니까? 지금 21년도에 그 아파트 공동체와 관련한 사업을 저희가 한 30개소 가까이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아파트 리스트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의원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과장님의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전력관에 대한 업무 전용적인 업무를 이렇게 주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뭐 집행 파악이나 이런 걸 잘 못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과 내에서 뭐 협치라든가 사회적 경제도 다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집행 사항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좀 업무가 좀 다양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이 끝나면 또 다시 이제 사업부서로 이제 이관을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또 찾아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력관에서 주로 할 이제 업무는 아까도 뭐 과장님은 이제 수소 중요하죠. 공해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감도를 시키고 해야 돼 중요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뭐
시장님이 뭐 100만 도시 육성을 하는 우리 평택시를 개발하는 지금 그런 단계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운 그 금액에 따진다고 그러면은 내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중점적으로 지향적으로 발전성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미래 전략관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뭐 주민의 협치, 공동체 활성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이제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사업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그 내년도 예산은 이제 이 시설비들이 네. 어느 정도 이제 집행이 끝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비용은 요거보다 이제 좀 줄을 텐데요. 줄어요? 네. 하지만 이제 협치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체 이런 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 있는 재단위로다가 좀 이관을 해주시고 또 뭐 협치에서 위원분들이 하시는 일도 주민자치로 이관할 거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그 효율적으로 업무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 조율이 그냥 다 끌어안고 가시지 말고 그렇게 네. 해서 내년도 예산도 좀 사실 이거 우리 출장소 비교하면 이게 사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 또 전체 우리 미래전략관 인원이 전체가 몇 분이시죠? 지금 저기 공무원분들이? 지금 그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2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네. 기간제 근로자도 계세요? 아,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요. 임기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자치과에서 관리하셔도 되는 인원 같은데 자치과에서 네, 네. 지금 뭐 주민 참여 예산이나 말씀 주신 주민자치회나 이런 업무들은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협치 부분에서 그런 이제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참여 예산에 대한 부분도 협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 대형 그 버스도 지금 이제 전기나 수소로 이제 교체 시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전문성 있는 기술인들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우리 평택시가 진짜 미래로 갈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미래 전략관 그런 분들을 많이 공부를 시키셔가지고 전문성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목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실 일 같아요. 이거는 내용을 보면은 뭐 주민 협치 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의견을 제시해서 심의를 하시고 하겠지만은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업무가 비슷한 거는 주민자치 자치협력과로 넘겨주시고 또 그 우리 여성기업이나 이런 장애인 이런 사업은 재단위로다가 이렇게 좀 넘겨주시면은 우리 과장님이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일하시기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큐베이팅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 이해를 하시죠? 아, 예, 네, 이해합니다. 내년 예산은 좀 잘 좀 해서 올려주세요. 이건 좀 예산이 너무 좀 광만하고 사실 그 절감할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뭐 집행이 된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좀 내년 예산을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아까 손학명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일단은 뭐 적절하게 많이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할 거는 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국제학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2021년 12월에 시작하셨고 2023년도 5월에 네, 그럼 아직 준공이 안 된 거네요? 네,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는 지금 저희는 국제학교 여기 외국인 교육 기관이 지금 처음 설립하는 건가요? 네, 평택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사실 경기 서울권에서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돼갖고 많은 혜택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2023년까지 이게 요거는 공사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 협상 학교하고 이제 협상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협상이 끝나면 도교육청에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가서를 만들고 그런 걸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외국 학교하고 이렇게 실시 계약을 이렇게 작성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했을 때 내년 5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설립 인가 그다음에 계약까지는 끝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38페이지. 시민 공간 조성 사업에서 여기 보면은 시민의 공간체 1호 리모델링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7억을 예산을 하셔갖고 명시 2월이 5억 5,400이나 됐는데 네. 리모델링 하는데도 이렇게 2월한 이유가 뭐죠?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토의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사 과정에서도 또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그 공사가 금년 1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나머지 잔여 금액에 대해서 이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미 개관을 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주로 활용도는 어떻게 많이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회의 공간이라든가 교육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민의 공간은 어떤 특정한 계층,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중장년, 아니면 뭐 취약층 뭐 이런 구분 없이 누구나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서부 지역에 있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그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3,900명, 그러니까 4,000명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이 공간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용하고 난 후에는 후기는 다 좋은 후기는 예. 다 좋은가요? 네,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그 내용들을 본인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 좀 기능에 맞게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쾌적하고.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뭐 2호, 3호도 개관을 네. 이런 시민의 공간은 사실은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부 지역에 안중읍에 이제 처음 했는데 최근에는 또 저희가 그 SK에서 또 저희 지역의 지관서가라는 사업을 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남부까지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아까 저기 손혜원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마을 공동체가 21년도에 30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활성화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마을에서 이제 주민들이 10명 이상이 이제 참여를 해서 공동체를 결성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공모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공모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서 씨앗기라고 해서 처음 이렇게 신청하신 마을이 14개, 그리고 성장기라고 해서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이루어지는 곳이 9개소 해서 총 23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공동체 회복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많이 알려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 이제 마을이 전에는 이렇게 자연불락 위주 형태의 그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 단위의 공동주택 그 마을도 있어서 내년에는 그 공동주택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체 공동체 활동비 같은 거는 잔액이 남은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좀 덜한 건가요? 지금 보면은 이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그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도우비 이게 네. 9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네. 요거는 그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마을당 한 7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했는데 예년보다 상당히 좀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7개 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700만 원씩 해서 4,8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고 이제 나머지 접수가 안 된 부분은 부득이하게 좀 불용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도 많이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참여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종료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질의 앞서서 손하명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이제 논의가 좀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 협치 문제, 주민자치 문제, 마을 공동체, 이웃 분쟁, 주민 참여 예산, 도시재생 중의 일부 산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주민자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인큐베이팅이 좀 되면 이제 다른 팀을 만들던 과를 만들어서 이게 분리를 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풍성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첨언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렇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결산을 보시면서 충분히 많이 논의도 하셨겠지만 제가 그 예산 편성 관련돼서 그 정책적인 질문들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지속 가능 발전과 마을 공동체 사업 우리 팀장님 관련돼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40페이지에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이행 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산하실 때 이제 그 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거 보니까 기본 전략 수립에 관련된 용역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이 지속가능 발전 의제가 2015년도에 채택이 되었는데
지난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지금 전략적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평택의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 늦은 예산 편성과 집행 아니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 유엔에서는 이제 2015년도에 그 193개 국가들이 이제 결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 15년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시점이 지났습니다. 지난 게 사실이고 사실 평택시보다 먼저 이거를 수립하고 이행한 지자체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전국의 전체 지자체를 놓고 보면 그나마 좀 평택시는 또 빠른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 늦은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단어의 원래 취지와 좀 다르게 좀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가는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요즘은 이제 친환경적인 뭐 이렇게 좀 의미들이 처음에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었던 그 단어보다 상당히 왜곡되어 가고 있다. 그 우려가 좀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방자치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시의 의견이 담길 수밖에 없겠지만 시의 의견을 그 시의 상황을 좀 충분히 담아서 왜곡되지 않게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용역이 수립이 완료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전략 목표에 대해서는 이 용역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속발전 협의를 통해서 목표 설정은 됐습니다. 네. 근데 남은 과제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추가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또 하시나요? 네네네네. 그래서 세부적인 이행 계획, 이행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저희 시 집행부하고 각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실천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행을 위해서 이제 평택시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설정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뛰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 평택시 협의회는 1998년도부터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평택의제라는. 네. 근데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협의체가 어떤 목표 설정이나 물론 이제 유엔이 정한 목표 설정은 충분히 가지고 있겠지만 평택시와 함께하는 목표 지점이 없이 지금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 이 협의회가 얼만큼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평택시가 같이 공동으로 목표 설정을 해주고 같이 방향으로 뜁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늦은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앞으로 이제 더욱 저희 시에서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 전략 목표를 수립할 때 물론 저희 시에서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저희 이제 미래전략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 미래전략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나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나 여러 부서들이 좀 더 이렇게 이 논의 구조 속에 들어와서 논의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행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많은 부서들이 참여해서 또 시의 방향성들이 좀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결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이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이제 환경적인 분야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이 가치가 발전하면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확장이 되었고 이 세 개의 분야가 어떻게 협업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택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과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이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업을 편성하고 물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것까지 확장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좀 리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이 미래전략관 내 다른 사업보다 유독 이제 집행 잔액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잔액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곳곳에 조금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마을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는 분들이 작은 돈을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곳곳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고 보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예산들마저도 상당히 아까워 보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상당히 아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도비 사업으로 진행된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과 공간 조성 지원 사업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이 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네. 좀 줄 수 있을까요? 47페이지. 네. 그 공동체 활동 지원 도비 이제 9천만 원짜리 사업일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예년보다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된 곳만 지원해주고 이제 신청이 안 된 네. 분량에 대해서 이제 불용 처리를 했고요. 그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2개소는 이제 완료를 해서 집행을 해줬고 하나는 이제 그 주민들이 공간을 조성하지만 그게 또 공사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이제 저희한테 이제 준공금에 준공이 안 대한 나서 이제 집행이 준공금에 안 대한 된. 신청이 안 돼서 2호를 했고 올해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조금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아니면은 예산의 명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나 보죠. 일단 이제 예산의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부서들이 이제 코로나를 좀 말씀을 주실 텐데 사실 마을 공동체는 모여야 되거든요. 네.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그 활동가들이 좀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는 그 신청이 이제 많이 늘었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자료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5,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올해 상반기 때 집행이 잘 되었나요? 공모 사업이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네. 신청 작년보다는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확실히 됐고 그다음에 올해는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작년보다는 좀 나아서 그래도 다시 이제 평년 수준에 거의 회복한 상황입니다. 도비 올해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공모 사업이 도비로 이제 반환되는 사업들이 최대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 6월 달에 배다리 저수지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페스티벌이 있었고 가치의 평택 소셜 마켓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때 많은 시민분들과 참석했었던 의원님들께서 여기를 이제 남부권만 아니라 북부권과 서부권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 이제 참고를 좀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행사를 직접 관장하면서 그 상당한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도 상당히 높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까지 좀 확대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 관련돼서 이제 정말 열심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례로 이제 10월 30일 날 이제 마을 페스티벌 같은 것들도 실제로 준비하고 계시고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또 이것도 내년에 정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고민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자, 미래전략관이 언제 신설이 됐죠? 네, 20년 7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네, 20년 7월 27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전략이라는 뜻이 무엇인지요? 그 전략이라는 부분이 어떤 일을 나아갈 때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을 잘 캐치해서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이게 사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사업 부서 이제 쓴 예산을 보면 139억 정도가 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아까 우리 손아명 의원님하고 최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획일화돼 있다. 부서명과 맞지 않게 미래 전략적인 부분이 조금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실 거예요. 노력을 또 하시고 계실 거고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도출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런 일을 하시려고 모이신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 전략이라는 단어에 맞게 저희들이 어느 한두 군데에서 이래서 미래 전략관이구나, 이래서 이 예산을 139억을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미래 전략관은 말 그대로 평택에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부서인데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몇 %이신지 아십니까? 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32.4%입니다. 평택의 비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이 32.4% 집행률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 사업도 있고 수소도 있고 미래 육성도 있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사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성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데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32.4%라는 거는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저로 하여금 들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과보고서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보고서 46페이지,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성과보고서 47페이지 보시면 워킹그룹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아주 좋은 단어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 육성, 전략 수립, 기업 투자 유치,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을 한다라고 해서 워킹그룹에 지금 위탁 운영비가 9천만 원이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적성에 맞게 위탁 운영을 해서 미래산업 육성과 전략 수립, 기업 투자 유치,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워킹 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진행을 한 건데요. 이제 보통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발굴하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평상시에는 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래 산업이라는 게 이제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사에 맡기는 것보다 실제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이제 관계자들을 이제 워킹 그룹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문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 진행 방향, 그러니까 사업 전략을 이렇게 구상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 관련한 부분 해서 저희가 그 14분 정도 전문가들하고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스마트팜 테마파크라고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 관광이나 사업 개발 분야나 아니면 스마트팜과 이제 관련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이제 그런 조언도 듣고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활동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에 대해서 수소만 이제 혜택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네요. 지금 이제 그 주요 성과에 미래산업 육성 전략 수립 이게 성과예요. 지금 기업 투자 유치 이 9천만 원을 쓰셔서 낸 성과라고 지금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셨는데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란 성과가 이 지금 미래산업 육성 워킹그룹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설명은 충분하지가 않으세요. 네. 다시 좀 설명을 좀 올리면 그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손하명 의원님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 부서 내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작년 7월에 중대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의 그 생산 시설을 저희 평택시가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모빌리티 특구 조성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워킹 그룹에 있는 그 전문가들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업들하고 접촉을 할 때 사실 네트워크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 워킹 그룹에 오신 분들이 전문가나 아니면 기업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을 접촉을 했고 그래서 작년 7월에는 현대자동차, GS 칼텍스, 가스공사 이런 데하고 투자 협약을 저희가 6천억 이상의 투자 협약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이 워킹 그룹이 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성과 보고서 4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주요 성과에서 시민협치대회에서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주제를 갖고 개최를 하셨고 요번에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다녀보니까 그 현수막이 좀 붙었더라고요. 자 여기서 내가 시장이라면을 개최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나온 방향성에 있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이제 명칭에서 이제 보여지듯이 뭐냐면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시정에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이런 이제 접근성을 가지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걸 진행했을 때 그 시민들이 제안이 된 건수가 총 7건이 제안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저희 행정에서 이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시민 스스로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그거를 이제 과제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발표도 하고 또 행정에도 반영하고 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런 생각들을 저희 행정에 이제 포함을 뭐 일부지만 했다라는 게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전략관다운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 7건에 대해서 구술해 주시겠어요? 그 7건이 보면 이제 적극 소통 실험실 평택 소리랩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최우수 사업을 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행정하고 그 시민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소통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제안해 준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하나는 책을 읽는 살롱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 독서 모임에서 이제 제안을 해준 건데 지금 이제 어떤 도서관이 그냥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소통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자, 그런 제안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유 공방과 관련해서 손놀이 아지트, 그러면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공작 활동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이런 사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평택 도시숲 시민학교, 그래서 숲을 이제 가꾸는 거에 대한 시민들을 교육하는 교실을 운영한 게 있고, 그다음에 청년 1인 가구 플랫폼에서 이 청년 1인 가구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클린 평택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어떤 이제 그 환경과 관련한 사항들을 또 시민들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진행하는 거에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됩니까? 지금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뭐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소요되는 사업. 3천만 원에서 시민의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이고 시민들과 다가가면서 평택이 나갈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미래 전략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이제 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저희 이제 책으로 돌아오면 41페이지 미래비전 수립 연구 용역비 해가지고 633만 6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미래비전에 대한 그 문구가 굉장히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연구 용역 보고서가 어떻게 다 끝났나요? 네, 이건 예, 완료가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나왔나요? 사실 이쪽에서 이제 다루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민선 7기에 10대 중점 과제, 그 과제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제언, 뭐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뭐 문제 해결 방법까지 이끌어냈나요? 사실 용역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과정까지는 아니고요. 좀 방향 제시 정도로 해서 저희가 부서들이 이런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수준에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예, 용역 다 내려갔나요?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2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자, 미래혁신 연구단 운영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 그대로 비전을 제시하는 부서이다 만큼 뭐 연구단도 많고 많은 것 같은데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지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5,400만 원 중에서 1,868만 8,3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자문수당하고 회의수당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연구단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회의 수당이 많은 거는 저 회의를 그 매월 개최하는 이제 정례가 있고요. 또 소그룹으로 회의를 자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회의 참석 수당은 그 상당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제 1시간에 10만 원, 그리고 1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2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회의 수당이 2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토론과 회의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수용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차례든가 아니면 이제 식사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수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와 관련한 그 자료들을 또 인쇄하고 이게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이렇게 집행액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절감액 27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 절감액으로 잡으셨어요? 그 예산 절감액은 이제 사실 예산 부서에서 어떤 이제 할당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 목표치를 이렇게 정하는 건데 이제 각 그 실무 부서에서 요 정도는 좀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 가는 금액입니다. 그럼 저는 뭐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그 과장님하고 제가 계속 질의응답하면서 듣는 얘기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적은 예산으로라는 단어를 많이 구사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0만 원이라는 예산 절감 목표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절감을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서의 139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결산감사를 볼 때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쓸 예산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쓰고 그다음에 그 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 용역이 나와서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평택시 발전에 좀 이바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명석 위원장님도 아주 예밀하게 질의를 하셨는 것 같은데 이 각 그 사회적 기업이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나 이웃분쟁 조정위원회 협치회의에 그 회의록 다 갖고 계신가요? 네, 회의하게 되면 그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회의록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뭐 가능할까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민자치나 복지 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사회적 기업도 복지과 쪽으로다가 소관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데 겹치는 게 많아서 어떤 뭐 미래 전략으로 진짜 협치나 주민자치나 관계없이 협치가 주민자치의 업무에 관계없이 그런 회의를 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래전략관의 업무 추진비가 한 1,900이 잡혀 있어요. 네. 그 각 읍면동 추진비 얼마 정도인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제 읍면동 업무 시책 추진비까지는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 미래전략관이 타 부서보다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업무 추진비는 과장님이 그만큼 많이 움직이신다는 거거든요. 네, 활동을 맞습니다. 많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뭐 업무 추진비까지 뭐 제가 뭐 상세히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읍면동은 300에서 400만 원이에요. 읍면동장님들 업무 추진비.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최고 많은 것 같아요. 미래전략관 업무 추진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수소 경제를 진행하면서 그 외부의 전문가나 아니면 기업들이나 무척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영업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외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잔액이 남았지만 올해는 참 부족할 정도입니다. 네. 업무 추진비를 활용을 하려면은 거의 밖에서 계셔야 되는 건데 업무 시간에 아닙니다. 이제 업무 추진비를 활용하는 게 점심 아니면 이제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관외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이나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 8시간 업무 시간에 거의 6시간은 나가 계셔야지 이 업무 추진비를 쓸 것 같아요. 과장님 아주 노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칭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